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 규칙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2s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p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s, 그 다음에 3p 오비탈, 그 다음이 4s 오비탈. 이렇게 순서대로 에너지 준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1s 오비탈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만 그었고, 여기 보면 다 s 오비탈에 대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만들었죠, 선생님이 선을. 근데 2p 오비탈은 보시면 방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s 오비탈은 종류가 하나라는 거죠. s 오비탈은 L 값이 0인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L이 0일 때 나올 수 있는 ML 값은 하나밖에 없죠.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P 오비탈은 L 값이 1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ML 값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래서 P 오비탈은 종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오비탈은 방을 하나, P오비탈은 방을 3개 이렇게 쓰면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오비탈에 우리가 전자를 배치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 전자를 배치할 때 자, 1s 오비탈에 먼저 채워주고 2s 오비탈에 전자 채워주고 2p 오비탈에 전자 채워주고 3s 오비탈에 전자 채우고 3p 오비탈에 전자 채우고 4s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는 식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게 될 거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오비탈의 전자 배치 규칙은 몇 가지가 있냐면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싸움얼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투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배우고 직접적으로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하고 이런 연습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싸움 원리부터 우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먼저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싸움 원리라는 것은 어떤 상태의 원자에서는 자, 적어볼게요. 바닥 상태입니다. 자, 바닥 상태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해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타부터 무엇을 배치해라? 전자를 배치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깐만 여기 오른쪽 보세요. 여기 잠깐만 보시면 에너지 준위가 1S가 제일 낮고 2S, 2P, 3S, 3P, 4S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1S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워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배치해주자. 이것이 이제 싸움 원리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쌓아준 전자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래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EPX 오른쪽 위에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채워준 전자는 사실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자, EPX에서 요 2는 주양자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px는 이것은 오비탈의 종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x 오비탈에 전자를 한 개를 채워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px 오비탈에 전자를 두 개를 채워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px 2 이렇게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채운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예 1하고 예 2가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할게요. 자, 파울리 베타 원리로 잠깐 화면을 좀 내리겠습니다. 네, 파울리 베타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울리 베타 원리는 기억하실 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좀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오비탈에 한 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전자의 맥스 개수가 있어요. 몇 개로 정해져 있냐면 최대 두 개의 전자밖에 소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s 오비탈이 있는데 이 s 오비탈에 맥스 전자 두 개고 px 오비탈에도 전자를 채울 때는 맥스 두 개밖에 안 된다. py 오비탈도 마찬가지고 pz 오비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px, py, pz 요 오비탈을요 한꺼번에 합쳐서 그냥 p 오비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p 오비탈의 경우에는 총 전자가 몇 개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각각 두 개씩 들어가니까 총 6개의 전자가 채워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란 한 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를 수용한다.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채워지는 전자 두 개가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자, 주양자수가 있었고 그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부양자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자기양자수가 있었죠. 근데 하나 더 있었어요. MS라고 해서 이게 뭐였냐면 스핀 양자수였는데 이 앞에 있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기양자수는 L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여기 나와 있는 L은 N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MS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스핀 양자수로 해가지고요. 전자의 스핀을 업스핀과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한 쌍이라는 게 2개잖아요.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이때 이 2개는 스핀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로 아래 보시면 자 3번은 리튬이 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냐면 이게 지금 중성이니까요. 전자가 3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개의 전자를 이제 우리가 오비탈의 전자를 배치할 겁니다. 배치를 할 건데 가장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낮은 1s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1s 오비탈은 방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s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주시되 이렇게 전자를 하나 채워주고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냐면 2개까지 채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전자를 하나 더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때요? 스핀이 서로 다르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셋 이렇게 전자를 채워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는 1s2, 2s1 이런 식으로 자 리튬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붕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전자가 5개고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채워주는 여기 나와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냐면 바닥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를 지금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 상태일 때의 전자 배치와 들뜬 상태일 때의 전자 배치는 여러분 다릅니다.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는 가장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전자를 순차적으로 채워야 하지만 들뜬 상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자, 전자 5개 채워보겠습니다. 자, 1s 오비탈에 2개를 채워야 되고요. 이때 스핀의 방향은 다르게.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도 2개를 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2p 오비탈은 몇 개? 맞습니다. 하나,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붕소의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를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1s2, 2s2, 2p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 p 오비탈이 지금 이렇게 3칸이 나와 있다는 거는 얘가 px, py, pz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px, py, pz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p 오비탈을 적을 때는 어쩔 때는 x 오비탈, y 오비탈, z 오비탈에 직접 전자를 채워서 뭐 이렇게 적어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요. 그냥 요 px, py, pz 오비탈을 그냥 p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냥 2p 몇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p 오비탈에 만약에 전자가 뭐 6개까지 다 들어갔다. 뭐 전자가 이렇게 6개가 다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1s2, 2s2, 2p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비탈의 전자 배치 규칙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싸머리.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전자를 채워 나가라 라는 거. 그 다음 2번째는 파울리, 베타원리. 파울리, 베타원리는 뭡니까? 한 오비탈의 전자는 몇 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다? 2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 2개가 채워질 때는 스핀의 방향이 어때야 된다? 네, 달라야 된다. 이것이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저 이제 싸움 원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2개를 마저 얘기를 해야겠죠? 물론 여기서 벌써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긴 했지만 자, 조금만 화면 올려볼게요. 자, 바닥 상태 베릴륨 원자의 전자 배치를 쓰시오. 자, 베릴륨 전자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에 순서대로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워주면 1s2, 자, 2s2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닥 상태의 붕소 원자의 전자 배치. 자, 1s2, 2s2, 2p1 이렇게 전자를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자, 요거 1s, 2s, 2p, 3s, 3p, 4s 요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채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s오비탈에는 전자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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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에는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6개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음 장 3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염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습 문제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적기 전에 먼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35페이지에 있는 염습 문제 좀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를 쓰시오. 자, 11개의 전자를 채워야겠죠? 자, 1s2, 자, 2s2, 2p6, 3s1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라는 의미가 있었죠. 거기에 물론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적어볼까요? 자, 최외곽 전자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다? 네,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1s2, 2s2, 2p6, 3s1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입니까? 그렇죠.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 문제 풀어봅시다. 바닥 상태 칼슘 원자의 전자 배치를 쓰시오. 자, 1s2 20개니까요. 전자가 2s2 2p6 3s2 3p6 4s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둘, 둘, 넷, 6개 다음에 10, 18, 20. 그래서 20개 전자를 다 채워준 거죠. 자, 역시 바닥 상태 칼슘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보면 되겠죠? 몇 개 채워져 있죠? 그렇죠. 2개 채워져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까요? 9번 플루오린. 자, 9번 플루오린의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2, 자, 2s2, 그 다음에 2p, 자, 몇 개? 둘, 그러니까 5개가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자과 전자수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 여기에 지금 전자가 있으니까 이거 5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실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요. 이거 아닙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랑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즉 여러분들 맨 끝에 있는 이 오비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주양자수가 2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채워져 있는 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7개. 요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나트륨 원자도 그렇고요. 3이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닥 상태 칼슘 원자도 보세요. 여기 4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번 플루오린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자, 실수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자, 바닥 상태의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전자 배치를 보세요. 1s2, 2s2. 자, px 오비탈의 전자 하나, py 오비탈의 전자 하나.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px 오비탈의 전자 하나, pz 오비탈의 전자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고, 자, 여기는 py와 pz 하나씩 채워져 있네요. 그럼 무엇이 이 바닥 상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로 옳은 것이냐? 가나 다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 가나 다 중에? 네, 정답은요. 가도, 나도, 다도 전부 다 바닥 상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다. 요것이 정답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px, py, pz 오비탈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 3개의 오비탈 중에 2개의 오비탈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훈트의 규칙을 빼먹었네요. 훈트의 규칙을.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깐만 앞에 훈트의 규칙 다시 가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훈트의 규칙. 자, 훈트의 규칙 볼게요. 자, 훈트 규칙. 훈트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실 때 버스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2인석이 있습니다. 2인석. 그런데 여러분들이 버스를 딱 탔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인석을 딱 봤더니 딱 2인석이 뭐 예를 들어서 2인석이 4자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4자리에 각각 사람들이 한 명씩만 앉아 있는 상황이 돼요.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2인석이 4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한 명씩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4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리를 앉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자리도 보시면 이거 지우개로 좀 지울게요. 선생님이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 4자리 중에 한 자리가 좀 비어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막 버스를 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앉으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도 앉을 수 있고 여기에도 앉을 수 있고 여기에도 앉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불편한 거예요. 여기 앉게 되면은 옆 사람하고 낑기잖아요, 자리가.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내가 반발이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리를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미 전자가 채워져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즉 전자 사이에 반발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곳에 먼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서야 어쩔 수 없이 전자가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훈트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같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전자들이 쌍을 이루지 않고, 어차피 전자가 한 오비탈에 채울 때는 무조건 쌍을 이루게 돼 있잖아요. 스핀 반응을 다르게 해가지고요. 전자들이 쌍을 이루지 않고를 우리가 이제 홀전자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훈트 규칙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오비탈에 홀전자를 배치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트 규칙. 가능한 한 오비탈에 홀전자가 많게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이렇게 지금 선생님 다 지우고, 자, 이렇게 버스야.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2인석이 세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아이고, 그냥 그릴게요. 갑자기 강아지가 됐네요. 그래서 자, 요렇게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자리에 앉을 때는 각각 어떻게 앉겠어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 이렇게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홀 전자가 많게끔 전자를 배치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전자라고 생각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홀 전자가 많게끔 먼저 전자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서야 전자가 또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자가 쌍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스핀의 방향만 다르게 이런 식으로 전자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트 규칙이란 가능한 한, 자, 홀 전자가 많도록 전자를 배치해라 라는 것이 훈트 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 가하고 나에 지금 보면 둘 다 지금 전자가 몇 개냐면 6개거든요. 그러니까 가하고 나가 다 6번인 탄소를 얘기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2p 오비탈에 전자 채워진 경우가 좀 달라요. 2p 오비탈이 현재 쌍을 이루게끔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의 2p 오비탈은 쌍을 이루지 않게끔 지금 전자 배치, 즉 홀전자가 많게끔 전자 배치를 시켰잖아요. 훈트 규칙에서 권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바로 나예요. 나처럼 전자를 배치해줘라. 이것이 어떻다? 에너지적으로 유리하다. 즉 안정적이다 라는 겁니다. 에너지적으로 낮은 상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닥 상태의 탄소의 전자 배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가의 경우에는 자, 들뜬 상태에서의 탄소의 전자 배치,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가와 같이 전자 두 개가 하나의 오비탈에 모두 들어가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불안정합니다. 즉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들뜬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전자 배치가 탄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훈트 규칙하고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느낌만 좀 살려볼게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라는 느낌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오비탈에 전자가 3개가 들어갔어.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닥 상태든 들뜬 상태든 그 어떤 상태에서도 이것은 절대 허용하지 못하는 전자 배치예요. 그 다음에 한 오비탈 전자가 채워지는데 스핀의 방향이 같아.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이것도 들뜬 상태든 뭐 바닥 상태든 절대 안 되는 전자 배치예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약간 느낌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라면, 훈트 규칙은 절대라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뭔가 권장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만 좀 살리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하고 나의 예시를 보셔도 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어쨌든 스핀의 방향만 다르게 하면 전자를 채울 수는 있다는 거죠. 단 이것은 뭐예요? 바닥 상태는 아니고 들뜬 상태인 것 뿐이죠. 에너지적으로 바닥 상태보다는 좀 불리한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고 뒤에 염수 문제에
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어서 할게요. 자, 바닥 상태 플로린 이온이네요. 이번엔 이온의 전자 배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해봅시다. 자, 1s2 몇 개가 돼야 될까요? 10개죠, 전자. 그래서 1s2, 2s2, EP 몇? 그렇죠.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바닥 상태 플로린 이온의 자,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겠느냐? 자, 몇 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8개라고 외쳤겠죠? 아닙니다. 0개라고 답하셔야 돼요. 0개. 0개. 자, 왜냐면,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1s2 오비탈, 2s2, EP6라는 것은 누구의 전자 배치와 지금 동일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냐면, 18쪽 원소의 누구?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18쪽에 있는 이러한 원소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8개가 맞아요. 이게 체외각 전자수인데, 그런데 이제 원자가 전자수라는 것은 이 체외각 전자수의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면 여기서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는 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요 이온들, 알루미늄 이온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 상태 알루미늄 이온의 전자 배치, 여기서 몇 개일까요? 예, 얘도 10개가 되겠죠? 왜냐면 전자 3개를 잃었고, 여기는 전자 하나를 얻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알루미늄 3개를 잃었으니까, 자, 1s2, 2s2, EP6 이렇게 해서 10개 되겠고, 원자가 전자수 역시 0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바닥 상태 혹은 들뜬 상태의 배치를 구분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오케이. 이거 바닥 상태죠. 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역시 역시 이것도 바닥 상태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하나 있던 쌍을 이루고 있던 전자가 들떠서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것도 들뜬 상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겠고요. 자, 아래의 경우에 이렇게 다른 오비탈에도 전자의 그 스핀이 같게끔 배치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자 스핀이 다르니까 자, 이 경우에도 이제 들뜬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거 답 구성을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 후배들은 바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좀 해봐야겠어요. 바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전자 배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쓰시오. 보세요. 탄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 상태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전자 배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같은 오비탈에 어떻습니까? 스핀의 방향이 같네요. 이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거죠. 아래 보시면 한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갔습니까? 3개가 들어갔네요. 역시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위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 경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선생님 이거 홀전자가 많게끔 배치 안 했으니까 이거 훈트 규칙 위배한 거 아닙니까? 훈트 규칙 어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서는 훈트 규칙을 언급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훈트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홀전자가 많게끔 배치시키는 것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보시면 스핀의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스핀의 방향이 같은 거 자체는 아예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아예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울리 베타 원리 위배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는 뭐 홀전자가 많게끔 배치를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어떤 훈트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답에 쓴
근원적인 답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혼투의 규칙 위배,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래도 혼투의 규칙에 위배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안 되고 파울리-바타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맞는 겁니다. 이러한 전자배치는 아예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뒷장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있는 2주기 및 3주기 원소의 전자배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차원이면서 동시에 어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많이 물어보는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거를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기하고 3주기, 어차피 1주기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4주기에는 칼륨하고 칼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제외하고 2주기하고 3주기만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쉽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기랑 3주기를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2주기에서는 리튬부터 네온까지, 그 다음에 3주기는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있고요. 각각의 이 친구들의 전자 배치를 선생님이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리튬을 보시면 전자 개수가 3개죠. 3번이니까. 그래서 1s2, 2s1이 되는 거고요. 자, 베릴륨의 경우에는 이제 4번이니까 자, .2s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네, 앞에 1s2를 생략한 겁니다. 여기도 어떻게 된 걸까요? 5번 여기는 1s2와 2s2를 생략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만 적어준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여기 ES2, EP1, 그 다음에 탄소는 붕소에서 전자 하나만 채워지는 거니까 어때요? EP2가 되는 거고 여기는 EP3가 되는 거고 4, 5, 6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여기 붕소에서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이렇게 1s 오비탈 방이 하나 있고요. 자, 2s 오비탈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p 오비탈은 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붕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자 하나 채워진 거죠. 이게 붕소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하나 전자 채워진 거죠. 홀전자가 많게끔 전자 배치를 해야 되니까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질소는요. 그렇죠. 그 옆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채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산소부터는 다시 여기에 전자가 쌍을 이루게끔 전자 배치가 되겠죠. 플로리는 그 옆에 쌍을 이루겠고 네온은 그렇게 옆에 이룰 것이고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닥 상태의 홀전자수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리튬의 경우에 보시면 자, 1s2 자, 여기 하나 채워지고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1이 하나 채워지니까 결과적으로 리튬의 경우에 바닥 상태 홀전자의 개수는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홀전자겠네요. 그래서 몇 개가입니까? 그렇죠. 1개입니다. 1개. 그 다음에 베릴륨을 보면 어떻게 되죠? 베릴륨. 자, 베릴륨의 경우에는 아까 리튬이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호전자가 하나 있었지만 베릴륨의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전자 하나가 마저 채워지니까 호전자는 아무것도 없죠. 자, 붕소 봅시다. 어때요? 요거 호전자 하나 있는 거죠? 1개 있죠. 호전자 탄소 몇 개 있습니까? 2개. 질소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는데 산소부터는 어때요? 지금 이게 산소의 전자 배치죠. 이 산소분은 호전자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죠. 플로리는 하나 더 채워줘야 되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는 거죠. 자, 네온은 어떻게 됩니까? 마저 다 채워지니까 0개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10, 12, 32, 10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화학 문제를 풀 땐 여러분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기에 있는 리튬부터 네온까지 즉 8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8개의 원소를 순서대로 바닥 상태의 호전자 수는 1012, 3210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대로 어디에 적용되느냐? 3주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1s2, 2s2, EP6, 3s1까지가 나트륨이죠. 역시 호전자 수가 하나입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3s2니까 3s1에 있던 호전자 수가 없어지게 되겠죠. 0. 그 다음 P1에 하나, P2 둘, P3 셋, P4 호전자 수 하나 줄어들고 하나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그래서 1012, 3210 요거 외워주세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홀전자수 딱 나왔다. 오케이. 순서대로 1012, 3210 이렇게 딱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 방식은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문제마다. 그래서 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뭐 오비탈에 있는 뭐 전자의 총수 또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수, 약간 말장난처럼 조금씩 바꾸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바꾸면 그 조금씩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채워진 그 전자의 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 바닥 상태 호전자수는 1012, 3210까지는 외우는 거지만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이거는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하는 게 달라요. 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라고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전자가 채워져 있는 뭐 S오비탈 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라고 하지만 또 어떤 문제집에서는 뭐 전자가 채워져 있는 P오비탈의 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랑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S오비탈 수 이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서로 다릅니다. 계산해보면 실제 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직접 쭉쭉쭉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S오비탈에는 전자수래요. 자, 1S오비탈에 전자 2개 있고 2S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를 좀 바꿔서 만약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S오비탈의 수다 그러면 몇 개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S오비탈에 전자 채워져 있고 2S오비탈에 전자 채워져 있으니까 이때는 S오비탈의 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수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의 전자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몇 개일까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네, 2S오비탈 전자 하나 더 채워졌으니까 4개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P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상황이니까 S오비탈의 전자수는 그대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여기 P오비탈 전자 하나도 없었다가 여기서부터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채워나가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아래 보세요. 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몇 개 있습니까? 2개, 2개, 1개. 몇 개? 5개죠. 그 다음 여기 3S2니까 하나 더 추가됐고 여기서부터는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니까 6개 이렇게 쭉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6개 그대로 P오비탈의 전자수가 변하지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늘어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표를 굉장히 크게 그려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거 적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연습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푸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조금만 내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A하고 B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S오비탈의 전자수와 P오비탈의 전자수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A는 2분의 1이고 B는 1이고 뭐 호전자수 A는 X개고 B는 0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거를 암산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자마자 적는 거예요. 오케이. 2주기 오케이. 리, 배, 붕탄, 질산, 풀네. 이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주기 어떻게 됩니까? 남아, 알, 규, 인, 황, 염, 적어주시고요. 자, 홀전자수. 우리 홀전자수. 이거 외웠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1012, 3210이고요. 1012, 3210. 이거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뭐예요? S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니까 그럼 여기서 나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P오비탈의 전자수, 자, S오비탈의 전자수, 자, P오비탈의 전자수, S오비탈의 전자수. 이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때요? 1s2, 2s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여기 3개, 4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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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대로 갑니다. 5, 6, 6, 6, 6, 6, 6, 6, 6. 이거 채워주는 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0개, 0개. 자, 하나, 둘, 셋, 넷, 5, 6개 되겠고요. 6, 6, 7, 8, 9, 10, 11, 12. 이렇게 적고서 선생님 그러고 나서 찾아줘요. 일단 보세요. B의 경우에는 홀전자 수가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0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0개라고 나와 있는 거 홀전자 수가 0개인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s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1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이거 마그네슘이다 라는 거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를 보시면 어때요? s오비탈의 전자수하고 p오비탈의 전자수가 2분의 1이라는 건 자, s오비탈이 p오비탈보다 전자의 개수가 2개가 더 많대. 2배가 더 많대. 자, 쭉쭉쭉 찾아봅시다. 2배가 더 많은데 어디 있습니까?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색깔 바꿔볼까요? 자, 어때요? 자,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4분의 2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즉 2분의 1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A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탄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X 홀전자 개수 몇 개 나옵니까? 그렇지. 2개 나온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X는 2이다. 맞고요. 자, 니은. 자, B는 3주기 원소. 자, 마그네슘 3주기 원소 맞죠? 자, 디귿. 자, 원자가 전자수는 A가 뭡니까? A가 누구예요? 6번 탄소고요. 그 다음 B가 누굽니까? 12번 마그네슘이잖아요. 원자가 전자수 물어봤어요. 1s2, 2s2 우리 이거 수탁 했잖아요. EP2 여기는 1s2, 2s2, EP6, 3s2 아닙니까? 자, 여기 몇 개입니까? 여기 몇 개예요? 4개죠. 4개. 자, 여기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A가 B의 몇 배입니까? 2배가 되는 거죠. A가 B보다 크다. 오케이.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뭐 p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 s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 이렇게 물어봤지만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 말들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뭐 전자가 채워져 있는 s오비탈, 뭐 전자가 채워져 있는 p오비탈 수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낼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적어주는 거 실질적으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 그 중에서도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시키고 3가지 규칙에 의해서 뭐 싸움 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훈트 규칙이 있었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었는데 자 이러한 3가지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오비탈에 전자 배치시키는 거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원자 모형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부분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